누가 먼저 손을 놓을까요?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부터 모두의 마음이 제각각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요. 속에서는 서로의 체온과 이해관계가 끈처럼 엉켜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결혼을 거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스스로도 왜인지 모르게 요즘은 하루에 몇 번씩 지은호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잠깐의 감정일 뿐이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되뇌었는데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고요. 휘청이는 몸을 붙잡아준 사람이 다름 아닌 지은호였습니다. 그 손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는데요. 그날 이후 이지혁은 이상하게도 말끝을 자꾸 부드럽게 내리며 지은호, 오늘은 밥 먹었냐고요. 같은 말을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본인은 모른 척하려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습니다. 이지혁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은호는 겉으로 평정심을 지키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고 누구 앞에서도 단단하게 서 있으려 했는데요.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내려놓은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안 돼, 착각하지 말자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이지혁에게서 들었던 우리 서로 안 어울린다는 말이 아직도 귓가를 살짝 아프게 했거든요. 그 말이 들었던 밤의 공기, 그때의 냄새까지 문득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요. 지은호는 기댈 대신 서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성재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묵묵히요. 지은호가 힘들 때 곁에 있던 사람, 뜨거운 말 대신 느긋한 행동으로 다가가던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달라졌습니다. 그 무심하던 사람이 요즘은 웃을 때 눈꼬리부터 훅 풀어지곤 했거든요. 박성재는 그 표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 표정이면 늦겠다.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렸는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은 대놓고 흔들 때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느 밤 회사 주차장에서 마주한 이지혁이 성재야. 나 오히려 이게 편하네라고 뜬금없이 털어놓던 순간 박성재는 결국 웃음 대신 침묵을 골랐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예의 바른 포기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정과 사랑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버텨온 사람이라 말끝이 늘 단단했는데요. 요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건네는 차분한 말 수치가 조금 흔들립니다. 같은 설명이 이상철에게는 서두르세요라는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이상철은 밤마다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젊은 날 아이들을 키우며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고집, 그 고집 때문에 놓친 따뜻한 순간들. 지혁아, 내가 혼자인 척하는 버릇,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막상 입을 열면 밥은 먹고 다니냐 같은 말만 나왔습니다. 아버지들이 흔히 그렇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끝내 못하면서요. 그 사이 고성이는 어김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말투는 늘 부드러웠는데요. 생각의 결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곁에서 자신이 가진 패를 가장 높은 가치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원, 전시, 장학, 기부 같은 단어를 매끈하게 쓰지만 필요하다 싶으면 돌처럼 차갑게 돌아설 줄도 알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성이의 시선이 자꾸 지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참 단단한 사람이네 라고 웃으며 칭찬했다가도 돌아서면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지은호와 박성재,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지은호와 세상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성이는 아주 오래 맵시 있게 고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영나의 개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영나는 섬세하고 조신한 태도로 많은 이들의 호감을 받는 인물이었는데요. 조용히 말하고 말수만큼 작품이 컸습니다. 전시장 한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은 시선이 아니라 숨결에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던 사람은 의외로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했는데요.
한때 사랑해서 크게 다쳐 마음을 닫아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어요. 박영나를 지키는 일과 박영나의 화면을 지켜보는 일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늘 지켜보는 쪽이 먼저 흔들리곤 하잖아요. 그날 전시장을 찾은 이지혁과 지은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괜찮냐고요? 지난번에 지은호가 조심스레 묻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덕분에 괜찮았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말인데요. 둘 사이에는 그 밤의 공기와 조용한 체온, 벽 너머로 들리던 복도 발소리가 고스란히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박성재는 핸드폰을 꼭 쥐었는데요. 그 손끝에 핏기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들의 동선을 살피며 무심한 척 표정을 골랐고 고성이는 빈잔을 들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음악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마음속 울음을 감추기 쉬웠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전시 말미에 추첨으로 자선 낙찰을 진행했는데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 작품 우리 집 응접실에 걸고 싶은데요. 지은호 씨가 낙찰 도우미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검증을 위한 시험 호해 같지만 실은 경계의 성극기. 지은호는 알면서도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대답의 간격에서 지은호의 성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단하게 버티되 공격적인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결코 밀리지도 않는 사람. 그게 지은호였습니다. 낙찰이 끝나갈 즈음 박영나의 마지막 작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건요,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주인공이에요. 박영나가 고개를 살짝 든 채 말했는데요. 그 설명에 박성재가 반응했습니다. 그림자는 주인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데요. 가끔은 주인이 그림자를 따라간다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림자를 좇는 중인지 아니면 그림자가 자기 발끝을 붙잡는 중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때 조용히 전화를 받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지금요? 네, 자료는 제 메일로 보내요. 그 말 한 줄에 누군가는 가볍게도 넘겼는데요. 이지환과 박영남아는 눈길을 살짝 맞추며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며칠 후 이상철의 몸 상태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원복도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잠깐 정신을 차리더니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말고 약한 척도 좀 해라. 그게 내가 살아남는 법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이지혁을 울렸습니다. 울음이 목젖에 닿아 있었는데 어른이 되는 나이라는 게 울지 않는 법이 아니라 울음을 들키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서요.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냐고요? 지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중한 존댓말 뒤에 조그마한 이모티콘 하나를 붙였다가 곧바로 지웠습니다. 마음을 들키는 게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는 비밀 서류 한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후원 기록, 의료 기부 문서, 과거의 상담 내역, 그리고 몇 장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그녀는 가늘게 웃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누구에게 한 말인지 모를 그 한 줄이 방 안에 오래 떠다녔습니다. 고성희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모든 선의를 기록하고 모든 기록을 힘으로 바꾸는 원칙이요. 그래서 그녀의 친절은 언제나 증거를 동반했는데요. 반대로 그녀의 냉정함은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 사라지는 것이 곧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고성희의 미소가 어떤 날에는 조금씩 흔들린다는 것을요.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가라고 웃으며 물으면 고성희는 늘 같은 답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사 많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바쁜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을 뿐이죠. 박진석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메일 감사 한번 합시다. 기부 문서, 후원자 명단, 의료재단 계약서 위주로요. 그 한 줄이 파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지혁과 지은호가 약속 장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쓸데없는 화려함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는데요. 이지혁은 한참 말을 고르다가 아주 간단히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말이 참 많다고요. 갑자기 정색한 이지혁의 지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마음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 지금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 단정한 문장이었는데요. 뒷말이 더 궁금해지는, 그래서 한 번 숨을 더 고르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오래 움켜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저는요, 아니, 이지혁. 저는 그때도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다만 이번에는 제 마음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답에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너무 쉬운 말이었는데요. 그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농담으로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식 먹을래요? 그 문장에는 수십 겹의 감정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로 남을 건지, 어른의 외로움으로 넘어갈 건지, 선을 지킬 건지. 이수빈은 특유의 거침없음으로 답했습니다. 지금이요? 오케이. 단 말술 말고 말 없는 술로요. 실제로 만나서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그 너머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인간은 늘 숨을 곳을 찾다가 결국 서로의 어깨로 향하곤 하죠. 며칠 뒤 작은 파장이 큰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지시에 따라 열어본 문서들 사이에서 의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거든요. 의료재단의 특이 케이스 지원 기록, 특정 혈액형 교차 데이터, 그리고 애매하게 모자이크된 상담 메모. 박진석은 무표정으로 자료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가족력이 짙어 적합 가능성 높음. 그 다음 줄에는 익숙한 성과 낯익은 이름 자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차분하게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그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지은호에게 점잖은 자리 하나를 권했어요. 이번에 재단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할 텐데요. 제안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명분도 좋고 혜택도 깔끔했습니다. 다만 묘하게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요. 건강검진 패키지가 포함돼 있어요. 재단 파트너는 의무적으로 받거든요. 지은호는 잠깐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한 일이면 하겠습니다. 그 대답 뒤에 작은 정적이 흘렀는데요. 고성희는 오래 갈무리해 둔 결심을 꺼내듯 아주 자연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은호가 펜을 들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성혜 씨, 서류는 내가 확인하고 넘깁시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는데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고성희의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떨림을 지은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지화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영나의 전시 기록 중 이상한 빈칸이 몇 개 있었거든요. 특정 날짜에 갑자기 작품 목록이 바뀐 흔적, 후원자 명단의 교차 수정, 그리고 박영나의 개인 메모에 적힌 아주 짧은 문장. 엄마는 늘 완벽하려고만 했다. 이지화는 고개를 들고 박영나를 봤습니다. 영나 씨, 혹시 도와드릴까요? 박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 같이 확인해 볼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아주 짧았는데요.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말 안 해도 숨결로 이해되는 순간이요. 이야기가 여기서 숨을 고르는 듯 했는데요. 바로 그때 한 통의 문자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꺼번에 흔들었습니다. 발신자는 밝히지 않았고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웃었고 박진석은 눈썹을 찌푸렸고 지은호는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감싸 쥐었고 이지혁은 전화를 들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앞으로 올 모든 사건의 제목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이상철의 병실에 작게 기적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잠깐 누그러진 틈에 그는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와 함께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수 아버님, 그 국수집 아직 있습니까?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었는데요.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좋아하시던 찻잎 가져왔습니다. 이상철은 찻향을 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 아들이 조금은 사람다워졌네요. 농담처럼 내뱉었지만 사실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자리였거든요.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이지혁은 고맙다고 말하려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말끝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날도 있으니까요. 보여주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사랑의 기술이더라고요. 저녁 무렵 박성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그는 고성희를 찾아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그 검진 왜 지은호가 해야 합니까?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소를 보탰습니다. 성재야, 재단 파트너는 다 받아. 성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받죠.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재는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저 이 집과 피로 엮일 생각 없습니다. 다만 지은호가 누군가의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건 못 보겠는데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고성희의 웃음이 아주 살짝 사라졌습니다. 귀엽네, 성재. 근데 세상은 귀여움만으로 안 굴러가.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의 온도가 한 칸 낮아진 듯 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겹쳤습니다. 이지혁이 웃던 순간 이상철의 눈빛, 김다정의 따뜻한 말투, 조옥래의 잔소리 같은 격려, 박성재의 진심 그리고 고성희의 매끈한 미소.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쉽다고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선택으로 서보자고요. 누군가의 계획이나 배려나 희생 덕분 말고 자기 책임으로 선택해보자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자 어두웠던 길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재단 파트너 계약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박진석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 건강검진 항목, 과하군요. 법적 의무를 벗어났습니다. 기간 수치, 교차 적합성, 가족력 검증이라 재단 명의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성희는 미소로 답하려 했지만 박진석의 질문은 미소로 덮을 수 없는 종류였어요. 우리는 자선으로 권력을 사고 싶지 않아요.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고 박성재는 주먹을 슬쩍 폈고 지은호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는데요. 물러서는 사람만이 더 깊이 들어갈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도 합니다. 그게 고성희의 방식이었거든요. 모든 게 잠깐 고요해졌을 때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내용은 딱 3줄이었습니다. 기록 보냈습니다. 그날의 서명은 한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차 적합성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이지환이었습니다. 그는 박영란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시죠. 두 사람은 말없이 나섰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같이 가자고요. 박성재는 잠깐 멈춰 섰다가 결국 뒤를 따랐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남아 조용히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법무팀 연결해요. 고성희는 창밖을 잠시 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피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믿었거든요. 기록을 만든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모서리에 다다랐습니다. 이지혁은 사랑 앞에서 방어를 내릴 준비를 마쳤고요. 지은호는 타인의 설계 밖으로 걸어 나오려는 용기를 세웠습니다.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 중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곧 선택해야 합니다. 고성희는 한 번 더 미소를 깎아 칠할 겁니다. 아마 더 매끈하게요. 박진석은 증거를 모으고 이상철은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합니다. 박영란와 이지환은 침묵으로 진실을 향해 걷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먼저 손을 놓을까요? 사랑과 피해 저울에서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도망가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 아니라고요. 붙잡고 확인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주인이 되는 이야기라는 점이요. 다음 전개에서는 작은 사실 하나가 크게 뒤집을 텐데요. 누가 그 사실을 먼저 손에 넣느냐에 따라 사랑의 모양도 가족의 정의도 권력의 주인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 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